네, 오늘 모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8개의 종목 살펴보셨는데 과연 8월 첫 거래일에 오늘 모사지 우승 종목은 뭐가 될지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와 가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동훈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8강전 대결 바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오병기님의 추천주 코오롱 플라스틱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김종구님은 콜마 B&H를 선택해 주셨는데 건강기능식품 업체죠. 2분기 영업이익 대폭 상승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주가에 좀 더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코오롱 플라스틱 그리고 콜마 B&H 실적이냐 일본이냐 이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일본 코롱 플라스틱은 이제 그 일본의 그 화이트리스트 규제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고 콜마 B&H는 실적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그 지금 일본 화이트리스트뿐만 아니라 소위 극일 내지는 반일 그 테마주들은 이 트렌드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락 쪽으로 지금 방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주 한번 보도록 하면은 지금 이제 솔브레인이고요. 반등하다 목표 터치하고 나서 여기 대량 거래, 1조 가까운 대량 거래를 싣고서 어디서 장대 음성으로 기술적 반등 들어오지만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동진 세미캠 역시 마찬가지죠. 이슈가 가장 강렬할 때 2주 전에 고점을 치고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외에 이제 또 후성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후성은 반등 끝내고 이제 다시 또 이 제자리를 돌아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후성의 저점은 아마 저 밑에서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ENF 테크놀로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지금 일본의 그 규제가 나왔던 세계 불화수소를 포함해서 세 개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나왔던 저점을 깨고 아래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뭐 실적이 나쁘지 않은 그런 쪽인데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일단 고점 다 나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 중에 일부 종목 한두 개 종목은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할 텐데 그것이 과거에는 많은 종목이 함께 상승 쪽으로 갔다면 이제는 그 오늘 지금 ARF라고 하는 데서 태국에서 이제 미국의 메시지를 오늘 어떻게 받아오느냐, 미국이 어떤 메시지를 보낼 거냐 하는 것이 계속 중요한데요. 일부에 알려져 있는 것처럼 소위 두 나라 휴전해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시즈 파이어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스탠스틸 어그리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그리먼트도 일종의 협약 비슷한 협약이라고 우리가 소위 그 번역을 하는데요. 나름대로는 그 강제성은 없어도요. 협약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만 사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그 미국이 뭐 배설하거나 병기를 해버리게 되면 또 바꾸질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그 정도로 뭔가 더 이상 그 진전이 안 되고 두 나라한테 맡겨놓으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 그것은 두 나라의 모든 후견이기도 하고 동맹이기도 한 미국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도 지금 우리도 뭐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은 일본을 동맹국으로 볼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있는데 일본이 우리한테 동맹으로 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고려해서 오늘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바로 미국의 메시지가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아마 들려오게 될 건데 거기서 나오는 미국의 메시지가 진짜로 어그리먼트에 서명하라는 거를 권유하는 형식으로 나오지만 어쨌든 형식적인 건 미국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이후에 그것을 팔로우하는 그런 과정들은 이미 프로세스나 상당 부분이 이미 진전이 돼서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이제 특사도 누군지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의 전제 조건도 지난번에 이제 미국에서 그 의원 회의를 마치고 한일 회의를 마치고 우리나라로 돌아온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했던 일본의 이런 그 여러 가지 추가적인 어떤 무역 규제를 포함해서 관계 악화와 관련된 그런 악화를 멈출 수 있는 전제 조건, 그러니까 뭐랄까 정전 협정의 전제 조건이랄까요? 그것이 이제 우리 그 미쓰비시 자산 처분과 관련된 그런 실행이 이제 올해 연말 정도에 예상이 돼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을 연기시키면서 일단은 홀딩이라 그러죠. 또 어떨 때는 프리즈라 그럽니다. 프리즈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얼음, 고마
고마해라 이거죠. 그래서 얼음, freeze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지금 하도록 미국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두 나라가 대충 두 나라에만 맡겨놓으면 사인하고 그냥 나중에 안 지켜버리면 그만이니까 거기에 미국이 병설을 하거나 배설을 하거나 어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수표 같은 경우 배설을 했었는데 거기에다 탁 써놓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빨리 답을 내달라 그러는데 어쨌든 코오롱 플라스틱은 이런 이슈가 이미 다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뭐 테마주였기 때문에 어떤 한계에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의 입장이 일부 밝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더 가기 어렵다 이렇게 봐서 두 종목의 승자는 이제 콜마 BNH라고 보는데 콜마 BNH 한번 차트 한번 보면은요. 이 종목도 이제 내수 관련주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실적이 나와서 올라오니까 또 살아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뭐 이 종목이 대박 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내수 관련 종목들이 일부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아주 극소수의 아이템들은 아주 틈새 시장을 잘 파고 나가거나 또는 성장산업 쪽에 진입을 아주 새롭게 깨어난 신산업 쪽에서 성과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글쎄요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썩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봐서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 시점 고점 언저리까지는 아무튼 열어놔도 좋다 이렇게 봐서 두 종목의 승자는 콜마 BNH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콜마 BNH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대결 바로 볼게요. 오늘 오하임님은 효성을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효성그룹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효성은 특히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80% 가까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조영은님은 엘컴텍을 추천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역시나 실적 모멘텀이네요. 2분기 흑자 전환, 하반기에 좀 더 주가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효성과 엘컴텍 누가 더 강할까요? 네, 일단 이 종목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효성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난세에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IMF 때도 이 효성그룹은 제가 말씀드렸죠. 엄청 짠돌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공격적인 어떤 그 경영은 아니지만은 내실이 탄탄하게 가는 그런 회사다. 물론 이제 뭐 재벌이나 이런 그 대기업들이 대부분이 정치적인 요소들 때문에 좀 많이 좀 정권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도 이 효성은 자기가 갖고 있는 원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엄청 짠돌이기 때문에 손해 보는 장사 안 하고 상황이 어려우면은 스스로 이제 검소하고 또 근검하고 비용을 줄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한번 어떤 비즈니스 시작하면 끝까지 파는 그런 그 끈질긴 모습을 보이고 있는 효성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 1995년에서부터 7년까지 있었던 게 이제 IMF 전 단계의 우리의 1차 위기, 과거의 위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효성이라는 회사는 주변 여건에 흔들림 없이 자기의 길을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두 종목의 승자는 실적도 좋지만 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거에 그 제가 신입사원 시절 이때는 효성을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거기 기획조정실이나 경영기획실 가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겸손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IMF를 지나면서도 살아남을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효성을 봤는데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이 종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앞으로 시장은요. 이 대형주 그리고 수출주 그리고 철저하게 세계 인류가 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경쟁을 갖춘 회사로 매기가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수보다는 이 효성이라고 하는 이런 그 탄탄한 어떤 실력을 갖고 있고 재무적으로 갖고 있는 두 종목의 승자 효성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는 실적도 뒷받침해주고 있는 수출주 효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대결 볼게요. 윤여민 팀장은 SFA를 꼽아주셨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수주가 증가하면서 하반기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그리고 곽영은 부장은 원익 IPS입니다. 국내 유일 비메모리 설비에 전공정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자, SFA와 원익 IPS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안에서 두 종목의 대결이 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 원익 IPS가 참 좋은 회사이긴 한데 제가 이제 이 원익 IPS의 한 대는 뭐 몇 번을 졌던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딱 움직일 때 보면 정말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항상 뭐 힘들게 하는 그런 종목이고 한번 빠지면 이렇게 한 2주씩 빠져가지고 여기서부터 급락시켜 한 30%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는 줄 알고 이렇게 가는 줄 알고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나 이렇게 기관들도 이렇게 사면
갑자기 여기서 어느 날 갑자기 고점 치고 급락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되겠죠. 그러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팔면 또 슬금슬금 이렇게 또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다가 항상 이 종목은 과거에도 보면은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차트가 이뻐 보일 때 매수하면 물린다. 그런 종목이라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별로 실적이나 경쟁력을 떠나서 이 주가 움직임 자체가 뭔가 이게 정상적이지 않고 상당히 자기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는 그래도 이제 시가총액도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시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와 미래산업, 또 전기차를 포함한 수소차, 특히 이제 현대차가 지금 수소차 경쟁이 세계 최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전차 장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반도체가 주도 섹터이긴 맞긴 하지만 저는 SFA를 더 승자로 네.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경기 안 좋고 설비 투자에 대한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상 그 삼성전자가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경기 좋을 때 투자도 하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투자를 더 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초격차 전략이고요. 9월 달에 일본에서 열리는 그 반도체 관련 포럼에서 삼성전자가 3나노 기술로 이 TSMC가 지금 와 있는 수준이 5나노, 7나노 이렇거든요. 그래서 3나노 기술로 그 중간에 있는 단계를 건너뛰고 격차 전략을 벌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어떤 그 비메모리를 포함한 파운더리 쪽의 투자 의지는 변하지 않고 어제도 나왔지만 디램 가격이 지금 빠져 있지만은 감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냥 가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가 과거에 치킨 게임에 한 3차례 정도 치킨 게임이 있었는데요. 1990년 중반에 있었던 93년 정도부터 있었던 97년까지 있었던 치킨 게임에서는 삼성전자도 사실 거기서 거기였어요. 근데 같이 다 없어지는 우리나라 현대전자, 그리고 LG 반도체만큼 같이 없어지는 그런 그 구조였지만은 그 이후에 소위 제조 기술이라든지 원가 경쟁력 이것을 확실히 낮추고 또 해서 이제 치킨 게임 그 이후에는 뭐 계속 승자로 자리를 잡았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 삼성전자 이번에 경기가 안 좋지만 약간의 변화만 보이면 바로 공격적인 투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SFA는 또 소위 그 반도체의 공장이나 공정 이 자동화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다가 또 시가총액 순위로 보면 최근 바이오가 이제 사실상 망가지면서 시가총액 상위 순위에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또 셀트리온 제약 이런 것들이 과거에 2014년 5년만 해도 여기 있었습니다. 20위권에 머물고 있는 애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이게 1위까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뭐 보이지도 않았고 헬릭 스미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SFA라는 종목이 랭킹 12위에 올라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기술주 중에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 SK 머티리얼즈 그리고 이 두 종목이 일단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 가장 눈에 띄어요. 그 다음에 랭킹 15위에 이제 원이 가입했습니다. 이 종목들은 제 판단으로 밑에 솔브레인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시가총액 상위 거의 10위 안에 들 종목이다. 왜냐하면 향후에는 그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 바로 반도체 산업이고 일본이 왜 한국의 반도체 산업만 찍어서 첫 번째 타겟으로 공격을 했을까요? 가장 한국의 산업 중에서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고 소위 그것을 좀 발목을 잡아놓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한테 추월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타겟을 삼았고 그런 부분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산업정책 방향도 지금까지 거의 그 언제 이후에 처음이냐면 2010년 이후에 한국은 산업정책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따라오는 전략으로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네. 모델이 있으니까 일본이 모델이 되기도 하고 미국이 모델이 되기도 했는데 독일이 모델이 되기도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모델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개척해 나가야 되는 리더의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주변을 둘러봐도 모델 할 만한 사람이 없고 이제 내가 제일 잘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패션을 창조하고 트렌드를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산업의 중심에 바로 이 반도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산업 정책도 앞으로 10년, 20년을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반도체 산업과 소위 그 미래 자동차 거기에 아주 집중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사실 이쪽 산업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빠졌을 때가 저가 매수에 찬스입니다. 원익IP에서 나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종목은 뭐 삼성전자가 장비 레짐 설비 투자하면 바로 들어가니까 SFA를 두 종목의 승자로 일단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SFA로 정해주셨습니다. 다음 대결 볼게요. 오늘 정원정 과장은 S넷을 꼽아주셨는데요. 이 S넷이 5년 만에 상반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염수관 차장은 휴비츠, 역시나 실적이네요. 2분기 호실적 기록하고 또 낙폭 과대라는 메리트도 있는데 두 종목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네, 이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의 섹터를 정할 때는 종목 하나하나도 중요합니다만은 트렌드가 훨씬 중요합니다. 네. 같이 가는 친구들이 어디를 가고 있냐. 많은 친구들이 지금 그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는데 요즘에 여름철 휴가철이니까 많은 친구들이 부산 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해운대로 간다라고 치면 이 뭐 그쪽 부류인 친구들은 대부분 남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충무도라든지 또는 뭐 포항이라든지 이런 남쪽으로 그죠 제주라든지 거제라든지 여기를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지금 중국 관련 소비재도 오늘도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요? 네. 자, 그 남극에 이제 제대로 여기 이제 남극 도착을 한 게 여기고요. 이제는 이제 남극 대륙 깊숙이 들어가서 아주 얼음굴을 제대로 파고 있죠. 네. 이런 섹터는 진짜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중국 소비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한 중국은 뭐 이렇게 꽉 쥐고서 안 놓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이어지면 중국 소비가 아무래도 성장 둔화 때문에 소비 여력이 약화되고 한편으로는 1, 2년 안에 중국은 아주 급격한 고령화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령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면 고령화된다라는 것은 이제 생산열이 떨어지고 소득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소비여력도 둔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를 함께 고려해서 중국 소비주들은 진짜 가급적 여러분들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일부 한두 개의 종목들이 실적이 좋긴 하지만 그게 모든 섹터를 갖고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똑같이 휴비츠라는 종목도 지금 중국 소비재주로 지금까지 좋았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보면 많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종목이 과거 여기 이 자리에서 오를 때 2008년 이 자리에서는 여기 1,000원 정도 하던 게 지금 26,000원이니까 30배, 25배 올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1년부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2,500원 자리인데 정말 10배가 올랐다. 대상투를 치고 여기 물린 분만 해도 지금 몇 년이냐면 2013년 고점 이후에 여기까지 물린 분만 해도 참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이 좋다고 그래도 넘어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그런 트렌드라든지 또 국내 소비 트렌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성장이 둔화되면서 우리나라 지금 그 내수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내수주의이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이런 그 픽 트렌드적 관점에서 다른 애들 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종목 승자로 정해드리기 어렵고요. 네. 이 얼음굴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이 종목과 그 상대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종목은 바로 S넷인데요. 이 종목은 거꾸로 지금 보고 계신 게 월봉이거든요. 얘는 여러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보여도 수년 만에 지금 흑자 전환을 한 그런 상태고요. 이 S넷은 소위 삼성전자 와 관련이 돼 있으면 이게 분사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항상 또 예전에도 보면 자기 식구들을 잘 챙겨요. 분사를 하더라도 사업부 상태에서 분사를 하거나 이런 회사들을 잘 챙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겠죠. 그래서 이 SNS는 흑자 전환이 이게 5G 관련한 그런 종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5G의 세상의 성장과 함께 지금 그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을 열심히 지금 통신 장비 시장을 뚫고 있는데 동반 진출을 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면 S넷도 상당히 앞으로 성장성이 부각될 거고 실적도 좋아질 거고 미래산업 관련 종목이라서 S넷을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넷이 승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8강전을 같이 보면서 딱 캐치한 게 4강으로 올라가는 네 종목이 모두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 회사의 기본 펀더멘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장은 우량주의 장이 됩니다.
다시 펀더멘털이 빛을 발하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얼음꿀로 가는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제 버블 종목들입니다. 뭐 바이오도 그렇고요. 또, 이 과거에 많이 올랐던 식품이라든지 중국 관련 소위 소비 테마주들도 그렇고요. 이런 섹터들은 결국 중국의 성장이 이제 멈춰지고 오히려 성장률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장기적인 하락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미래 산업에 가까운 쪽의 섹터들 중에서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들이 승자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니까 앞으로 주도주는 우량주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가급적인 내수보다는 수출주다. 세계적인 경쟁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트렌드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8강전에서 4강으로 진출하는 종목들 4종목이 결정이 됐는데요. 콜마, B&H, 그리고 효성, SFA, 그리고 SNet까지 정해졌습니다. 바로 4강 대결 시작해 볼게요. 콜마, B&H와 효성입니다. 앞서 이제 의견을 들어봤을 때 저는 승자가 누군지 감이 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콜마 B&H는 트렌드에 맞지 않는 종목이고, 소위 지금 최근 들어서 예를 들면 뭐 그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만 하락한 게 아니라 또 중국의 이제 한류에 대해서 사드 보복 얘기하면서 한한령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니라 일단 이것은 중국의 경기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기 흐름 또 실적의 전반적인 흐름 이런 부분들이 트렌드적으로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승자가 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런 면에서 오늘은 두 종목의 승자는 효성으로 정해드리고 단단한 종목. 앞으로 이 종목도 이제 물론 이제 약간 화학적인 요소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경쟁력이 강화되고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힘을 쓰려면 이렇게 소위 발목 잡힌 일이 없어야 되고 소재나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속 국산화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SKC나 효성이나 이런 종목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봐서 효성을 두 종목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효성이 되었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네요. 자, 다음 대결은요. SFA와 S넷의 대결인데요. 누가 이길까요? 자, 지금 트렌드는 분명히 이제 반도체나 이쪽에 대한 네. 것들이 맞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SFA가 당장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지금 증설할 수 있는 입장이 아직 아니다 보니까 단기적인 실적 전망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있는 실적도 좋고 한 S넷을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종목의 승자는 S넷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승으로 진출하는 두 종목은 오늘 효성과 S넷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두 종목 모두 뭐 2분기 실적도 좋았고요. 뭐 S넷의 경우에는 5년 만에 상반기 영업이 흑자 전환했고요. 네. 자, 실적이라는 모멘텀, 잘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는 두 종목 중에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네, 오늘의 승자는 사실 이제 S넷이 좋긴 한데 요즘에 5G 관련 종목들이 영 안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일부 오이솔루션 그다음에 KMW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고점 대비 30-40%씩 조정에 들어왔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난번에 올라가는 뭐 유비코스 홀딩스 이런 종목이 고점을 칠 때 이미 섹터 고점은 나온 거라고 보고 지금부터 움직이는 KMW나 오이솔루션 이런 거 아주 개별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넷도 실적이 좋고 개별적인 상승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난번 한 석 달 전 정도 전에 올라오던 소위 이 5G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던 그 시절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 조금 이 종목이 좀 직전 고점 언저리에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승 종목은 효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 종목 바로 효성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효성도 아주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수출주인데요. 투자 포인트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이 종목은 사실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아까도 말씀드린 효성의 문화라고 하는 거, 그 네. 사람들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 외부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고 기업 자체로 관심을 둔다면 이게 상당히 장사도 잘하고 실속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그런 점이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IMF를 지나오고 또 중국의 고성장 그리고 지금 또 일본이 한국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긴 하더라도 그 어려운 시기들을 넘어서 이렇게 잘 살아있고 실적도 잘 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좀 기대를 하게 되고요. 앞으로의 트렌드는 부실주나 거품주가 아니라 이렇게 단단한 우량주가 될 것이다라는 네. 점. 이 점을 고려해서 효성을 오늘 우승 종목으로 정해드렸고요. 실적도 앞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이 기관이 산다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만약 양적 완화가 되면서 산다면 여러분 부실주 그다음에 퍼가 뭐 100, 200 되는 거 안 삽니다. 이렇게 단단한 종목들 살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 효성을 오늘 우승 종목으로 정해드렸고요. 목표치는 매수가는 이제 81,500원에서 한 600원 정도. 목표가는 일단은 9만 원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76,000원인데 단기적인 목표치이고요. 중기적으로는 아마 삼성전자를 포함한 지금 전차의 시대가 진행이 되고 일부 화학이나 철강이나 다른 섹터들도 이렇게 단단한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 찔러도 발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경영을 참 침착하게 잘하고 해안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런 회사들이 결국 앞으로 1등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 함께 좀 생각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효성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앞으로의 트렌드는 부실주의 시대가 아니라 성장주의 시대가 아니라 바로 우량주의 시대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로 생각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우량주 효성 오늘의 우승 종목입니다. 목표가 9만 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사지 우승 종목 가려봤고요. 오늘 4시 무료 방송은 어떤 이야기 주시나요? 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트렌드 과거 10년은 소비재 시대, 중국 소비재 관련 종목들이 대체로 뭐 음식료, 화장품, 게임, 엔터 이런 종목, 카지노 이런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바이오와 제약도 결국 그 내수주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시대였다면 앞으로 10년은 우량주 그리고 수출주의 시대다. 그런 관점에서 주도주 매매 전략, 과거에 매매했던 스타일하고는 다르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달라진 시장에 달라진 전략 그리고 오늘 태우에서 날라오는 이런 메시지의 어떤 예상치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 변곡점 그리고 이 저점이 어떤 의미가 있고 1년 반 만에 나온 저점 앞으로 얼마의 목표치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시간이 될 테니까 오후 4시 무료 방송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동우 매니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